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호랑이 어금니 같다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호랑이 어금니 같다란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의미로 주로 든든한 사람을 두고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같이 든든한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골이 없어도 든든했던 손흥민은 토트넘을 8경기 무패로 선두로 점프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영국 루턴의 캐닐워스로드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루턴 타운과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76분을 소화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캡틴으로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2부 비수마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렸지만 루턴 타운을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개막 8경기 무패 행진으로 6승 2무 승점 20점을 기록하며 아직 8라운드를 치르지 않은 맨체스터 시티를 끌어내리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손흥민은 루턴 타운을 상대로도 최전방에 배치됐습니다. 사타구니 부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변함없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리버풀전과 마찬가지로 히샤를리송이 왼쪽, 데안 쿨루세브스키가 오른쪽에 섰고 제임스 매디슨이 가운데 자리했습니다. 토트넘이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전반 점유율은 81.2%로 슈팅 12개에 유효 슈팅이 3개였지만 전반에는 루턴 타운의 골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전반 5분 히샤를리송의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전반 6분 손흥민의 왼발 슈팅도 수비수 몸에 맞았습니다. 전반 7분 손흥민의 침투 패스에 이은 페드로 포로의 슈팅은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전반 17분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도 골키퍼를 뚫지 못했습니다. 쿨루세브스키와 메디슨 등이 계속 골문을 두드렸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 막판 변수가 생겼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2부 비수마가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습니다. 비수마는 전반 38분에도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히샤를리송을 빼고 호이비에르를 투입했습니다. 후반은 루턴 타운의 페이스였습니다.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토트넘을 압박했지만 토트넘도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후반 7분 골이 터졌습니다. 한 명이 빠진 토트넘의 선제골이었습니다. 쿨루세브스키의 코너킥을 메디슨이 달려와 받았고 메디슨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든 뒤 패스를 날렸으며 미키 판더펜이 몸을 틀면서 밀어넣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31분 손흥민과 메디슨을 빼고 올리버 스킵과 에메르송 로얄을 투입했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을 보호하고 스킵과 로얄을 투입해 승리를 지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10명이 싸우면서도 적절한 스토링 플레이와 선수 교체 등으로 루턴 타운의 공격을 적절히 막아내며 리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탁월하게 좋아진 승부처 집중력을 또 한 번 발휘하며 승점을 올렸습니다. 이날 승리로 올 시즌 EPL 성적 6승 2무 무패를 마크했는데 가장 먼저 승점 20점 고지를 정복하며 리그 선두로 점프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토트넘이지만 토트넘의 찬물을 제대로 뿌려버린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빅찬스를 놓쳐버린 히샬리송입니다. 때문에 현재 히샬리송은 기분 좋은 승리에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대체하는 선수를 구하지 못한다면 선두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영국 팀 토크는 토트넘이 히샬리송보다 나은 왼쪽 윙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리그 우승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보여줬다며 히샬리송이 원흉이라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스트라이커가 윙에서 뛰는 가장 큰 이점은 기호를 포착하는 능력인데 그의 마무리는 정반대이며 그는 2차례 기회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틀 경쟁을 위해 뛰는 선수로선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팀 토크는 손흥민과 히샬리송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히샬리송이 기록한 역대 리그 최고 득점은 에버턴 시절 13골이고 그는 커리어 전체에 걸쳐 슈팅 대비 평균 0.1골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엔 0.04골이었고 올 시즌은 0.05골로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올 시즌 0.27골이고 커리어 전체 평균 0.19골을 기록했다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히샬리송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자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이날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또 다른 능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미키 반 더 벤의 데뷔골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경기는 이겼지만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막판 2부 비수마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로 싸워야 했지만 후반 6분 코너킥 상황에서 제임스 매디슨의 패스를 받은 미키 반 더 벤이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수비수 반 더 벤에겐 토트넘 데뷔골이었습니다. 올 여름 볼프스부르크에서 이적해 6년 계약을 맺은 반 더 벤이 토트넘에서 치른 9경기 만에 터뜨린 첫 골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뽑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손흥민이 이날 반 더 벤의 데뷔골을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이날 경기 전 반 더 벤에게 골을 넣을 것이라고 언지를 줬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반 더 벤은 경기 후 경기장으로 오는 길 구단 버스 안에서
소니가 내게 너는 오늘 데뷔골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나는 속으로 어떻게 그걸 아냐고 생각했지만 정말 데뷔골을 넣었으니 완벽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정말 반더 벤의 골을 미리 보는 예언 능력을 발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상대가 승격팀인 만큼 반더 벤에게 골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 본 것 같은데 정확한 사실은 손흥민 선수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토트넘과 대표팀에서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에게 부상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맹활약을 펼치며 소속팀의 선전을 이끌고 있지만 그만큼 수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해 부상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승리의 비결은 손흥민입니다. 그는 날개가 아닌 전방 공격수로 변신해 벌써 6골을 넣으며 엘링 홀란드에 이어 득점 2위입니다. 이처럼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유일한 불안 요소는 바로 부상 리스크입니다. 풋볼 런던과 디 애슬레틱 등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이 사타구니 부상을 안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지난 리버풀전을 앞두고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이 약간 아파서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몸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 루턴 타운전에서도 출격하기는 했지만 신중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는 줄어드는 출전 시간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부동의 주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지난 셰필드전을 시작으로 빅매치로 꼽히는 아스널과 리버풀전에서는 골까지 넣고도 후반 막판 교체됐습니다. 심지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승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팽팽한 시점에서 에이스를 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 경기 승부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손흥민을 최대한 무리시키지 않고 부상 방지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루턴 타운전을 치른 이후 곧바로 국가대표 경기도 소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월 A매치 기간 오는 13일 튀니지와 17일 베트남을 상대로 홈에서 2연전을 치릅니다.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역시 당연히 대표팀에 소집되는데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도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손흥민을 꼭 차출했어야 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안면골절과 스포츠 탈장 등 연이은 부상으로 고전한 바 있으며 소속팀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부진한 시즌을 보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부상을 참고 억지로 경기를 뛰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고백했습니다. 부상 투혼과 프로의식으로 미화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는 본인에게도 팀에도 손해였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국가대표팀 모두에게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만큼 쉴 땐 쉬어야 하는데 도무지 쉴 타이밍을 가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어느덧 30대를 넘겼고 이제는 부상과 체력 관리에 더 신중해져야 할 시점입니다. 불안한 몸 상태에서 무리하다가 자칫 더 큰 탈이라도 나면 지난 시즌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손흥민이 귀국해 몸을 혹사시키며 평가전까지 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굳이 베트남 친선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안 뛰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친선전에 온다고 해서 그것이 애국심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손흥민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완벽하게 뛰는 것이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도 오지 말고 침이나 맞으면서 부상을 치료하고 쉬었으면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애국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자신도 돌보면서 몸을 챙겨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조차 시차 때문에 너무 힘들기에 저는 그의 입국을 반대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보기 위해선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해야만 합니다. 그를 보호하고 아껴야 할 책임과 의무는 한국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몸 관리 잘해서 꼭 부상 없는 시즌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